여러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 그 시스템이 그냥 이론만 있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한국의 노동 분쟁 시스템, 그 현실과 문제점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요. 영향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만큼 분노하기 전까지 정의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와,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 아닌가요? 어쩌면 많은 노동자들이 홀로 싸우면서 느끼는 그 외로움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해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억 2,580만 원. 이게 대체 무슨 돈일까요? 놀랍게도요, 한 유명 교육회사에서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 그 총액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계가 걸린 정말 피땀 어린 돈이죠. 자, 그럼 이 특정 사건을 통해서 문제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미 노동부 감독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금을 안 줬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반복된다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우리 시스템 어딘가에 구멍이 뚫렸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셈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법 조항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사장이 나중에라도 미안하다 하면서 밀린 월급을 주잖아요. 그럼 피해자인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걸리면 그때 주지 뭐. 이런 배째라식 태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상 법이 이런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분쟁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줄여서 노위라고도 하는데요. 일종의 노동전문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1953년부터 있었으니까 꽤 역사가 깊죠. 일반 소송은 너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직장 내 문제만큼은 여기서 좀 더 빠르고 또 저렴하게 해결해 주려고 만든 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조정이에요. 말 그대로 회사랑 직원이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합의가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멀쩡한 시스템이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임금 체불이니 부당해고니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놀랍게도 2006년 연구에서부터 이미 이 시스템에 깊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었어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요, 이게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사건 처리는 자꾸 늦어지고 조정은 잘 안 되고 분쟁을 미리 막는 기능은 부족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판정을 내려도 그걸 강제할 힘, 즉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15년도 더 된 2006년 연구에서부터 나온 지적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신문 기사 제목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반복되는 임금체불, 무력한 법. 10수년 전에 학자들이 이거 문제다라고 지적했던 내용이 2024년 오늘 신문 1면에 똑같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핵심 문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도 씁쓸한 증거죠. 그렇다면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에 대비한 장치가 있긴 합니다. 고용주가 판정을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최후의 무기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노동위원회가 해고된 직원 복직시키세요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회사가 그걸 무시한다? 그럼 벌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 번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보면요. 먼저 복직시키세요 같은 구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회사가 기한 내에 안 지켜요. 그럼 노동위원회가 30일 안에 안 하면 벌금 나갑니다 하고 경고를 하죠. 그래도 안 한다? 그럼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벌금은 2년 동안 1년에 2번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속 버티는 회사에겐 재정적으로 압박을 주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이걸 최대로 계산해 보면 2년 동안 계속 버티면 물어야 하는 벌금이 최대 8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화로 약 6만 달러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게 결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는 거죠. 법을 무시하는 데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르도록 설계된 꽤 강력한 제도인 셈입니다. 하지만 벌금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06년 연구 기억나시죠? 그 연구에서는 이 전체 시스템을 뜯어 고치기 위한 아주 종합적인 청사진, 일종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노동위원회를 훨씬 더 강하고 유연하고 또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정할 수 있는 분쟁 종류를 더 늘리고 단순히 복직시켜라가 아니라 더 다양한 구제 방법을 만들고 무엇보다 판정의 법적 힘과 집행력을 키워자는 거죠. 한마디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라 진짜 힘을 갖게 만들어서 아무도 쉽게 무시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좋은 목표를 가진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까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현실은 여전히 무력한 법이라는 한탄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또 다른 법 조항이나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하겠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우리 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아닐까요?